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이넥터스 활동을 할 때 국화를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굴려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게 많았고, 그 경험이 되게 너무 힘든데 또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되게 운 좋게 좋은 팀원들이랑 되게 빡세게 프로젝트를 일구는 경험을 했었고, 뭔가 나름대로 콜드메일을 써서 여기저기 막 보냈더니 뭐가 진짜 성사가 돼서 일이 진짜로 굴러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너무 힘들면서도 이런 걸 좀 더 제대로 빡세게 하는 데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그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을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인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인턴을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 중에서 알게 됐었던 게 이오 스튜디오였고요. 이오 스튜디오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크게 스타트업 미디어를 영상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고, 지금 글로벌 채널도 작년에 론칭한 지 얼마 안 돼서 13만 구독자가 넘어가고 있고, 그 외로도 창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티클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도 있어요. 그 인턴을 찾아보던 중에 여기가 딱 그 라이브 PD라는 이상한 직함으로 하나가 뜨더라고요, 인턴이. 근데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 할 줄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방송계에 관심이 별로 있지도 않지만 제가 생각해보니 유튜브 동아리를 잠깐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조금 써먹어서 여기가 뭐 3개월 인턴이라는데 나쁘지 않겠는데 해가지고 딱 3개월 인턴을 생각하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저는 면접 보는 과정부터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너 이 나이 동안 뭐 했어? 라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라던가 뭔가 딱 그 핏이 안 맞았을 때 그 느껴지는 되게 애매한 평가받는 듯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랑 면접을 보고 이 회사에서 내준 서류 면접에 답변을 할 때 되게 저 자신이 돼서 내가 했었던 프로젝트 얘기하고 내가 믿는 팀에 대한 어떤 철학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분들이 되게 진심으로 너는 왜 열심히 살아? 라는 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면접 과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합류하는 것도 거의 마찰 없이 그냥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스타트업에 와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제 스타트업 희망편과 파멸편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쪽이 더 크지 않고요. 그냥 둘 다 있어요. 진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막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채널이 없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채널이 있고 구독자가 늘고 있고, 되게 그냥 동아리처럼 소통하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저희는 연차도 무제한이고 뭐 아주 그냥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수익 모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하기 싫은 것도 가끔 많이 해야 되고, 돈 벌려고. 이 힘없는 스타트업으로서 겪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저는 사실 파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도 남아있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냥 나는 이게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인데, 뭐였냐면 제가 한창 제 성장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막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뭔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친한 언니한테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 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흠이나 너 그런 회사 그럼 다니지 말고 나와서 우리 회사 같은 데 오면은 팀장님이 너가 절대 실수할 수 없는 일만 너에게 주고 너에게 절대 그만큼의 결정권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딱 그거 듣는 순간 싫어. 그거는 또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고통스럽고 싶어. 약간 그래도 나한테 결정권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스타트업에 가면 자유롭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맹목적으로 믿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자주 연락을 주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스타트업과 그 진짜 스타트업의 어떤 사이즈와 그들의 어떤
얼마나 잘 사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스타트업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오고 싶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것과 굉장히 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 갈려나가는 나의 어떤 젊음? 저희 회사는 거의 그냥 투자받은 동아리 같거든요. 되게 20대가 진짜 많고 아무도 큰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의 룰을 잘 몰라서 여기저기서 뭘 배워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디폴트다라는 거를 자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경력은 물경력이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왜냐면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쓰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 역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라이브 PD였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라이브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이벤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효빈님은 요즘에는 행사를 기획을 하시니까 우리 기획 PD라고 부를까요? 해가지고 제 이름이 기획 PD로 바꿨어요. 근데 기획을 안 하는 직업이 어딨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PD로 바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벤트 일만 하다가 그거를 그만하고 커뮤니티 매니저 쪽으로 일을 바꾸게 됐어요. 들어온 지 제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역할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면서 그 습득한 스킬들이 되게 별의 별게 있는데 이게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거는 온전히 내 몫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한 것들이 다 제가 했던 것들의 일부, 굉장히 작은 일부인데, 이 많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뭐 급하면 썸네일 때려 박아야 되고요. 갑자기 홍보 돌리고 뭐 마케팅 돌리고 별의 별걸 하는데, 그걸 하면서 되게 현타가 오는 거죠. 이건 물경력인 것 같다. 여기서 결국 내가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소프트 스킬인 거죠. 결국에는 뭘 하든 간에 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내 리더십에 대한 사례들은 내가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얼만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게 다른 배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고 그 경험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내재화하는 거는 진짜 온전히 내 몫이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경력이라는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내 것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워라밸이 사라진다인데, 워라밸이 사라지기는 하는데 오해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밸런스를 찾게 된다가 이제 제 정의예요. 옛날에는 뭔가 워크랑 라이프를 어느 정도 밸런스 하는 것도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나이대에 그 젊음에 나의 선택이 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일의 비중이 80%여도 충분해. 나는 내 일이 80%인 게 50% 하고 50% 막 데이트하고 막 놀고 막 약간 이런 것보다 지금의 나로서는 이게 더 소중해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한테는 그게 맞는 밸런스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일만 많이 한다고 거기서 위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막 열심히 했다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나 너무 떳떳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아웃풋을 냈나.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 시간을 정말 임팩트를 내는데 썼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결국에는 후회를 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스타트업의 사람들이랑 만나서 면접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팀에 가고 싶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양한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아무데나 간다고 다 좋을 리가 절대 없단 말이죠. 진짜 이상한 팀도 있을 수 있어요. 나랑 맞는 팀을 찾으려면은 나도 이 사람들의 면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너무
너무너무 소중한 젊음을 여기에서 남들은 막 삼성전자 가서 막 5천, 6천만 원씩 받으면서 막 연봉을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서 시작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나 이 팀 너무 멋있어 보이나? 라는 질문을 꼭 하고 그 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스타트업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잘못된 어떤 이상을 쫓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불확실함을 우리가 타개해낼 수 있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항상 질문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빈님이 이제 스타트업이란 조직에서 조인을 했었을 때의 과정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어떤 팀을 만들고 창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에서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운더 마켓핏이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 PMF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개시켜 드리면 리커퍼리라는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이게 고등교육 혁신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맨 왼쪽 토스죠. 많이 쓰시죠? 저기는 배민이고 쿠팡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스 앱들 다 쓰시면 엄청 많잖아요, 뭐가.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기존에 있는 금융에 대한 불편함을 되게 많이 인지를 했어요. 그 토스를 설립하신 이승건 대표님이 은행을 가야 되고 ATM에 가서 해야 되는 거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간편이체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금은 뱅킹, 주식, 보험, 그리고 금융이라는 이런 핀테크 슈퍼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그 상황을 스케일릿, 그러니까 되게 거대화하게 확장을 시킨다는 게 저는 스타트업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문제에서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정의를 하고 거기서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 이걸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왜 이 아이디에이션이 중요하냐, 이제 파운더 마켓핏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DG라는 목표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팩트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파운더 마켓핏,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문제랑 아이디어에 적합한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파운더 마켓핏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해결하려고 하는 팀이랑의 그 관계가 되게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되게 간단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팀을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데려올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하면 그 아이디어의 전문가가 내가 스스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실제로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 이 고투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든 솔루션을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벌어서 회사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그걸 점점 키울 수가 있겠죠. 이 프로덕트 마켓핏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린 스타트업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건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바이애블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서 측정을 합니다. 진짜 실제로 내가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딱 출시를 했어요, 제가. 근데 매주 유저들이 어떻게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지, 혹은 이탈이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측정값으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에 좀 더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품을 개선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우리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파운더 마켓핏이랑 프로덕트 마켓핏,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운더 마켓핏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효빈님이 이제 투자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프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드 투자를 받기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받는 거예요. 시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기관에서 아이디어랑 팀 구성을 보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5억 이하 정도 되고요. 이 시리즈 A라는 단계부터 프로덕트 마켓핏,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적용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 나가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시리즈 A 전이랑 후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요. 이 앞부분이 되게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앞부분에서 생존을 해야 저 뒤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A 전까지의 저 단계에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템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저 뒤에 있는 프로덕트 마켓 핏 단계도 못 가요, 사실은. 근데 되게 많은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스타트업들이 되게 큰 규모의 액수, 뭐 시리즈 A 때 뭐 100억을 받았다, 아니면 뭐 시리즈 B 때 막 200억, 300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와, 나는 빨리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야 되겠다, 빨리 내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 경험에서는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거나 솔루션을 만들 때 앞단의 이 파운더 마켓 핏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항상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팀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안에서 저소득층이 못 먹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빈곤 국가에서 못 먹는 경우가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솔루션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면 엄청 빠르게 돈을 모아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 줄도 모르고 NGO에 대해서 연결성도 없고 어디다가 기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다 모르는 사람이면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해도 이 아이디어에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싶다, 이해도가 되게 높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이미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팀원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셔서 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아이템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왜냐면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학교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정말 어렵겠지만 그 아이디어의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되게 학습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에 미쳐가지고 내가 이거를 배우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끊임없이 이걸 꾸준히 배울 자신이 있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요. 팀에 적합한 아이디어도 못 찾았고요, 전문가도 못 데려왔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절대 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그 싱가포르에 법인 세워야 되는데 싱가포르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진짜 이 아이템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세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안 하고 나면 되게 후회하거든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마 지금일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 거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거고,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진짜 하고 싶은 아이디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파운더 마켓핏을 무조건 만드세요. 내가 제일 처음부터 엄청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게 애플 최초 컴퓨터인데 지금 다들 막 아이폰 많이 쓰실 텐데 디자인이 이쁜가요? 근데 저게 컴퓨터로서의 기능은 되게 다 했거든요. 그럼 저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 한 명이랑 스티브 잡스처럼 팔 수 있는 사람 한 명 해가지고 둘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소한으로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있으면 돼요.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숲을 보면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숲을 만들겠다 하면 못 만들어요. AI의 시대가 왔다 해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씨앗 하나 가지고 되게 이 씨앗으로 작은 모종 하나 좀 키워보겠다. 키우다 보면 나무를 하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숲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원 돼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그게 되게 귀찮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냐면 잠깐 왔다가 갈 거라는 확신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뭔가를 요청하러 왔을 때 그냥 뭔가 학생 과제 도와주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 이상의 진짜 어떤 파트너십을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 디폴트는 그 사람이 나쁘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어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그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우선은 그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 대신에 막 너무 방어적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엔 결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결과로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 보여주면 되고 더 똑똑하게 그 위로 넘어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하는 게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룰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잘 안 굴러가요. 왜냐면 다 대학생들이니까 막 팀플 하느라 바쁘고 시험 보느라 바쁘고 다 바쁜데 그러다 보면 내가 목표를 했던 매 주마다의 목표는 계속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 성장을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주 어떤 정도의 태스크를 할 건지를 우리가 다 정해놓고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기여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코파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파운더랑 직원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코파운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짜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진 않아도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의 소재가 달라요. 나중에 법적 책임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과 사가 되게 구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룰을 되게 잘 설정을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과를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업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계가 잡힌 후에는 어느 만큼 비율로 내가 원래 업무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조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조직들은 그렇게 관리자가 틀만 잘 잡아줘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런 게 문제다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게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굴러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입을 안 해주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각 단계별로 있는 태스크별로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게 좋다라고 하면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율성을 최대한 줬을 때 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태스크별로 이렇게 좀 잘 맞춰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는 개인의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회의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의사결정을 말을 했을 때 그게 잘 작용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 리더진들이 얼마나 그 어떤 팀원들이랑 자주 1대1을 하고 그 대화를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대1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상 어떤 회사에 대한 얘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랑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저는 운 좋게 괜찮은 데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가기 전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랑 커피챗을 미리 해보다거나 조금 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본 다음에 그 회사에 조금 더 들어가는 선택을 앞으로는 더더욱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야 되는 부분에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가 안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뭔가 해보는 게 더 후회인지 엄청 다르죠. 저는 그리고 그게 또 회사도 회사인데 사수 한 명 한 명에 따라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제 사수가 진짜 세상 극피예요. 그냥 효민님 뭐 하는 거 다 하세요. 약간 뭐 해오면 와 뭐 안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또 엄청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사수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레벨만큼 나도 끌어올려지거든요. 그 사람의 완벽주의에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맞는 스타일이 또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마이크로 매니징보다는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평생 믿고 살았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이쯤 되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 좀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일을 해봐야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